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11월. 날씨가 쌀쌀해졌어 벌써. 아, 그래요? 꽤. 오늘 지금 11월 2일? 2일? 2일, 2일 맞죠? 아침. 아침 6시, 6시. 한 6시 10분이네요. 예. 아이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들이네. 아, 박동원 부장님. 네, 예전에 왜 저기 전주역 앞에 있는 네. 그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소개해 주신 적 있죠? 네네. 다녀왔지롱. 저 다녀왔지롱. 컨테이너 박스처럼 맞아요. 된데. 다녀오셨어요? 제가 네.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은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네. 목요일은 이제 그 전주에 있는, 전주 옆에 완주 있어요. 완주 혁신도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완주에 있는 용진중학교에서 오후 2시에 이제 진로 특강을 하기로 한 거야. 네. 근데 내가 이게 동선을 짜보니까 부산에서 오후에 강의하고 밤기차로 서울 올라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제주로 내려가느니 네. 그냥 경부선 타고 이렇게 부산에서 쭉 올라가다가 오송에서 내려서 네. 오송에서 호남선으로 갈아타고 전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전날 전주에서 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반나절 동안 내가 이제 전주에서 여행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전주 근데 갔더니 그때 이제 왜 박동 부장님 소개해 주시기를 도서관 전주 도서관 여행이 있다 막 그랬었잖아. 있어요. 예. 프로그램 안에 그 짜져 버스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주말에만 운영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괜찮아. 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도서관들을 내가 혼자서 그냥 다니면 되지. 그렇지. 그 투어는 원래는 이제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해설을 듣는 거지만 네. 내가 혼자서 한번 다녀보기로 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네. 이 덕진공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전주에 제가 이제 터미널 근처에서 잡니다. 저는 자면은. 이게 저만의 나름의 어떤 저건데 예전에 이제 20대 때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영업사원 일을 할 때 네. 선배님이 알려주신 건데 항상 터미널 근처에 가면 모텔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터미널에는 왜 아침 일찍 떠나는 버스들이 있으니까 24시간 하는 식당들이 있어. 그렇지. 아침 일찍 출발하는 버스 타는 그 손님들이나 기사들이 드시는 그 아침 조식을 하여튼 제공하는 식당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터미널 근처에서 그날 이제 오후에 교장 선생님 만나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냐 그래서 내가 실은 어제 여기서 잤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서 내가 아니 한국은 사실 지방 다니기 너무 좋다고 25,000원에 너무 깨끗한 숙소에 잤다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숙소가 25,000원이었거든. 혼자 방 하나 잡고 자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터미널 근처에 항상 이제 가까운데 뭐가 있나 봤더니 그 덕진공원이라고 이제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네. 호수 한가운데 연화정 도서관이라고 야. 한옥으로 멋지게 지은 도서관이 있는 거기 거야. 안 가봤는데. 연화정 여기가 좋아요. 내가 나중에 저기 사진 보내드릴게. 뭐냐면 네. 이 한옥 이 약간 섬처럼 호수 가운데 있는 섬 같은데 그 섬에 딱 도서관 하나만 딱 지어져 있는 거야. 아니, 얼마나 큰 도서관이면 호수 가운데 얼마나 큰 섬이면 근데 재밌는 거는 보네. 아니 호수는 큰데 도서관은 조그만해요. 근데 이게 그 전주의 도서관들이 작은 도서관들, 색다른 작은 도서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침에 난 너무 좋았던 게 그 왜 호숫가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네. 걸어서 연화정 도서관에 갔는데 저는 9시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이제 하필 문 여는 시간이 10시라서 내부를 보지는 못했는데 안에 되게 한옥 되게 멋있고 잘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제가 이제 그 전주 도서관 여행 이렇게 딱 치니까 네. 막 뜨는 어떤 그 영상 중에 되게 안에 잘 지어진 어떤 건물이 있어서 거기가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이라 그래가지고 꽃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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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 꽃심인데 여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그 아주 그냥 현대식 건물이야. 높은 현대식 건물에 왜 네. 요즘 막 가보면 도서관에 이렇게 약간 계단에 이렇게 사람 의자처럼 배치해놓고 막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네네.
약간 전형적인 그런 공간이고 곳곳에 이렇게 뭐 좀 쉴 수 있는 아늑한 소파 같은 거 있고. 네. 네, 여기가 시립도서관인데 제가 어, 딱 간 날 한강 작가 노벨상 그 수상 기념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박동부장님, 난 이번에 네. 한강 작가님 그 노벨상 수상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은 게 뭐냐면 난 그전에는 항상 한강 작가님은 소설만 봤거든? 네. 근데 시집도 있다고 하는 거야, 왜. 그렇잖아. 인터뷰를 보다 보면. 어, 그래서 갔더니 그 서랍 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그 한강 작가님의 그 시집이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왜 도서관 여행을 다니는 중에 어디 앉아서 소설을 펴기에는 마음이 부담스럽잖아, 왜. 시작 한 3, 40분 읽다가 다음 여행지로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시집은 그냥 딱 꺼내서 한 몇 편만 읽으면 되잖아. 네. 게다가 이게 전시용 도서라서 대출은 안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그 구하기 힘들다는 한강 작가님의 시집을 이제 앉아서 좀 이렇게 읽다가 세 번째로 제가 간 곳은 어디냐면,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도서관 여행이라고 갔지만 그래도 전주에 갔는데 한옥마을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옥마을 도서관을 갔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그 왜 전주 대사습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전주 대사습놀이라든지 다양한 국악 공연 주말에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대사습청 옆에 전주 국악방송이 한옥 건물에 지어져 있거든. 전주 국악방송. 전주 라디오인가요? 라디오? 국악방송. 그쵸. 라디오 하는데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아, 못 가봤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면, 야, 이거 라디오 방송을 한옥에다가 방송사를, 한옥에다가 그 방송사를 이렇게 그 입주해 있는 모습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국악방송은 한옥마을 가운데 있거든. 네. 그 바로 옆에 골목이 있고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한옥마을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 구경도 할 겸 또 한옥에 또 이 원래 오래된 한옥에 이거는 도서관을 따로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오래된 한옥을 도서관으로 꾸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그 한옥의 그 이 운치에 석가래 있고 위에 막 대들보 있고 이런 거 다 보면서 한옥마을 그 한옥의 구조를 보면서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네. 또 좋았던 건 여기서는 그 가야금 음악을 들려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한옥의 정취에, 근데 여기가 도서관이야. 아이씨 멋있다 막. 그런데 참고로 거기 갔더니 그 이렇게 입구에 대청마루 여기에 이렇게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의 단골 손님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호두라는 녀석이 거기서 매일 그렇게 지낸대. 아, 이름도 있어요? 그냥 호두. 사서 선생님이 되게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얘가 이제 거기서 지냈는데, 내가 보면서, 야, 저놈도 참 애가 똘똘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왜 도서관이니까, 네. 왜 한옥마을에 어디를 가든 되게 왜 좀 주말이면 사람들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네. 막 그냥, 여기 와서 막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도서관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조용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평화롭게, 내가 보기에 얘는 한옥마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집 하나를 찾아낸 거고, 그래서 거기를 자기 아지트 삼아 거기에서 낮에 그냥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거기가 도서관인 거지. 아니 진짜 예향은 예향이네. 그치.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용진중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했고, 네. 근데 강의하면서 내가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근데 중학교 강의인데 하셨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번에도 역시나 아이들이 남학생? 아니 공학인데 근데 공학? 사실은 네. 여기는 아이들이 되게 잘 들어준 편이에요. 네. 잘 들어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어쩔 수 없지. 조는 거 양반이지. 그치. 오후 2시에 애들이 조는데, 근데 이제 그 진로 특강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10분은 나는 그래도 왜 여행은 항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뮤지컬을 가면 어때요? 내가 뮤지컬 공연 보면서 깨달은 건데, 뮤지컬은 쫙 하다가 마지막 앙코르에서는 왜 그날 공연 중에 가장 신났던 스코어들을 메들리로 이렇게 쫙 두세 곡 쫙 들려주잖아. 네. 그게 이제 맘마미아가 그렇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마지막에는 박수 치고 그럼 나오면서 사람들 다 어때요? 야, 이 공연 진짜 좋았어라고 하겠지. 왜냐면 마지막 인상이 가장 즐거웠으니까. 네. 그래서 난 항상 아이들이 그래도 내 강의가 사실은 막 그 미래형 인재, 뭐 창의성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역량, 뭐 협업,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도 제일 재미난 걸로 끝내자라고 해서 나는 항상 마지막 10분 동안은 연애 잘하는 법을 강의를 하거든. 아니 저기서 혹시 선생님 학생들. 선생님들 다 교사들은 계시지. 계시지? 예, 어. 예. 내가 연애 강의한다 그러고 내가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나는, 뭐야, 이거 약속된 게 아닌데? 뭐, 들어봐봐. 그런 게 이게 없구나. 있잖아. 사실 이걸 내가 하면은 네, 선생님들도 약간 긴장하고 그리고 네, 애들은 또 선생님을 휙휙 돌아본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지? 선생님 이거 들어도 되는 그치, 거야, 그치. 이거? 근데 제가 사실 연애 비법이라고 강의하는 게 뭐냐면 연애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먹고 산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입학 사정관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취업할 때는 면접관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객과 상사의 마음을 얻는데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10분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은 연애 비법인데 아니에요. 실은 취업하는 비법이에요. 진로 특강이니까. 진학하는 그렇죠. 비법이고. 그렇지. 그래서 취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면접관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가 이야기를 마지막에 10분 동안 하는데 나는 이제 대신 이걸 되게 재미나게 마치 연애 비법인 것처럼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10분 동안은 그래도 자던 애들도 일어나서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그래서 내가, 자는 친구들 좀 깨워달라고 요거 10분만 딱 듣고 이제, 그러면 얘들이 왜 와서 내내 졸고 그랬지만 그래도 마지막 10분 들으면서 그래도 학교에서 뭐 의미 있는 행사했어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내가 순간에 나중에는 한 멘붕이 온 거야. 왜 이렇게 애들이 떠들지? 그동안까지는 애들이 좀 조용했는데 네,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깨운 아이들이 떠드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놔두셨으면 걔들은 그냥 잤을 테고 그러면 조용했을 텐데 하필 떠드는 애들을 깨우시는 바람에 마지막에 그렇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내가 너무 당혹스러워하고 왜냐면 나는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떠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당황한 걸 이 친구가 알아본 거야.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어떡하지? 아니 왜냐하면 네, 아이들 자는 게 차라리 낫대요. 자면은 적어도 그 애는 떠들지는 않고 옆 애랑 장난을 안 치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깨우는 순간 걔는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 다른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지. 산만하게 만들고. 그 선생님들이 근데 진로 특강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전혀 뭐 제어 안 되죠? 네요. 이제는 저는 그거는 이제는 이걸 학생 인권이라고 봐야 될지 학습권 침해라고 봐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지쳤잖아요. 네, 네. 하고 나서 이제 멘탈이 털렸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에 간 거지. 왜냐하면 여기가 마지막 일정으로 맞아, 참 좋은 게 뭐냐면 전주역 바로 앞에 있는데 맞아. 제가 사실은 강의 끝나고 그러니까 왜 4시에 강의 끝나고 차가 4시 17분 차가 있고 그 다음 차가 6시거든. 아이고. 근데 내가 딱 가서 만약 4시 17분 안에 도착하면 기차를 타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이 너무 번잡하잖아요. 왜? 네. 막 아이들 혹시라도 그래도 끝나고 애들 막 잘 들은 애들은 고맙다고 와서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다 이제 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두 명이라도 좀 도움이 될 친구들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 그게 있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왜냐면 난 내가 얘기할 때 누가 잡고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거든. 난 나름 내가 그래도 왜 재미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평생 믿고 사는데 네. 내 얘기를 안 듣고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갔더니 4시 17분 기차는 이제 떠났고 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전주역에서 기다리는데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거기가 왜 조그마한 컨테이너 2개 가지고 만든 도서관이라서 맞아요. 장소가 많지는 않은데 내가 딱 갔더니 와 죽이는 책이 있는 거야. 네? 거기 팝업북 코너가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팝업북 코너에 왜 해리포터 맞아. 팝업북이 있는데
그 책 봤어? 네, 와, 거기 펼치면은 해리포터, 왜, 예, 어, 그 책 좋아요. 비싸요, 그거. 10만 원이야. 우리 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75달러 하는 네, 거예요. 네.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그거 이렇게 책이 있는데, 해리포터 팝업북인데, 책을 펼치는 순간, 호그와트가 왜 입체적으로 쫙 올라오잖아. 그거 진짜 집에 하나 사두고 싶은 그런 책인데, 솔직히. 근데 비싸. 나는 그거를 왜 집에서 사두면은, 네, 처음에 한 며칠은 와 하고, 친구 오면 이렇게 한두 번 보여주겠지만, 결국은 그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근데 나는 여기 가가지고, 네, 팝업북, 온갖 팝업북, 마블 팝업북도 있고 다 있더만. 맞아요. 그리고 그 팝업북의 디자인도 와 진짜 놀랍더라. 왜 옆에 음, 이렇게 작은 페이지 이렇게 살짝 넘기면은 그 안에서도 뭐가 이렇게 풍 튀어나오고 음, 진짜 마법 같잖아. 왜 이렇게 네, 책을 펼쳤는데 뭔가 이렇게 실물이 뭐가 펑펑 튀어나오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 마지막 그 책마중길,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은 진짜 대박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동안 나 나중에 이러다가 기차 놓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우리 박동 부장님 소개해 주신 덕분에 하여튼 즐겁게 전주 도서관 여행 잘 다니고 왔습니다. 그 천마중길 도서관이 응? 정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컨테이너라서. 저, 그런데 이 작지만 비싼 책들로 채워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거기에 그 외에 저기 화가라든지 프리다 칼로 뭐 맞아요. 반고흐 화가들의 그 화첩들이 있는데 와 눈이 호강하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 집에 사다 놓기에는 너무 비싼 책들이야 맞아. 사실은 어, 하나같이. 어. 그리고 사실 그, 역 앞에 있어가지고 음, 거기 또 역 앞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차선에 중앙 분리대 쪽에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큰 대로에 중앙 분리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길 가서 사람들이 길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저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책들로 잘 해놨는데, 음. 특히 그 해리포터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 종이로 그렇구나. 된, 그냥 글로만 된 것도 있고, 팝업도 있고, 음, 막 다 있고, 음. 그리고 그거 혹시 안 쓰셨어요? 거기 엽서들을 그냥 주잖아요. 나는 팝업북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 돌아볼 아, 시간이 없었어. 그랬구나. 거기 한쪽 코너에 엽서도 있어? 가면, 예, 그 아, 전주의 그 유명한 곳들, 뭐 전동성당 이런 음, 데들을 음, 이렇게, 스케치 형태로 이렇게 음, 그려져 음, 있는 그런 무료 엽서들을 하고, 음, 연필하고 색연필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색칠 좀 하고 거기 자기 글 써가지고 어디 보낼 수 있거나 간직할 수 있거나 음, 이런 거하고 책갈피 이런 어, 것들이 있어요. 여행자들 선물로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 음, 오케이. 근데 나는 이번에 이제 그래서 가서 사실은 저기 팜플렛을 얻어왔어요. 그 네네. 전주 도서관 여행 책자하고 전주에서 만나는 색다른 작은 도서관. 이걸 음, 보면서 다음에 또 가야겠다. 왜냐하면 음, 내가 못 가본 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는 겨우 4곳밖에 못 가봤는데 네, 책기둥 도서관이라든지 네, 동문헌책 도서관, 어, 다가 여행자 도서관, 뭐 네,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어, 숲속 시집 도서관. 와, 숲속 와, 시집 도서관은 진짜 주위가 다 숲이야. 나무 숲속에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얘만 딱 있어. 어, 와, 그러니까 그냥 사진만 봐도 다음에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진짜로 지자체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 진짜 그렇지 않아? 나는 정말 음,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정말 느끼거든.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어, 공공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어떤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되게 감사하면서 다녀왔어요. 전주하면 또 맛이잖아요. 맛. 여행의 그치. 맛. 그럼, 뭐 드셨어요? 그날 가가지고 다 맛있었어. 음, 낮에는 저기 뭐야, 그 교장 선생님이 먼저 저기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갈비탕 먹었고요. 엄청 음, 맛있어. 전복 갈비탕을 먹었고 음, 저녁에는 제가 참 이번에 이제 발견한 곳인데 전주역 앞에 네. 온정 스시라고 이렇게 초밥집이 생겼는데 어, 제가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 여행 네, 가서도 스시 좋아하고 네. 이 집 괜찮았어요. 이 집 어, 서울에서는 이 가격에 맛볼 수 없는 그런 초밥들이 나오더라고요. 야, 온정이 그래서 넘치는 스시구나. 아, 야 역시 좋다. 좋아 좋아. 자 우리 박 동부장님 네. 그동안 읽으신 책 중에 혹시 좀
재미난 책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재미난 책이라 이번 주에는 익숙한 건축의 이유란 책을 하나 빌려서 다 봤어요. 오, 그건 또 뭐야? 아니, 박동부장 나중에 저기 은퇴 후에 집 지으시겠는데? 어딘가에 가서? 요즘 건축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데? 건축에 관심이 많다고 말해주시니까 음, 고상하게 들리네요. 음. 근데 사실은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 어, 재건축, 재개발. 아니, 그게 음, 다 건축이죠. 그렇지, 그다 건축이지. 그렇지. 하여튼 음. 그 주거 공간에 대한 그 요즘 이 안목을 되게 키워가시는 중인 것 같아서. 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집은 책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성북 길빛도서관에 이게 천기 누설인데 음? 그 화요일인가? 예, 음? 새 책이 들어옵니다. 오,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음? 헷갈리네. 어쨌든 저는 일단은 새 책 코너를 가서 한번 음. 쓱 보면서 음. 득템을 하려고 하죠. 정말 새 네. 책을 아무도 아직 고르지 않은 그런 새 책을 골라올 때는 진짜 돈 버는 기분이겠다. 그래서 제가 두 권을 이번에 갖고 왔어요. 한 음? 권은 뭐냐면 익숙한 건축의 이유라고 하는 음? 책을 한 권 가져왔고 또 하나는 나의 똑똑한 강아지라고 그건 또 뭐야? 소설책인데 음. 송이구 작가라고 이분 꽤 이 부동산 투자 쪽에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하고 그 저기 송희구 작가는 그 네 서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그 맞아요 맞아요 작가잖아요. 그분이에요 우리 예전에 박동 부장님이 몇 번 소개해 주셨어. 예 서울 자가의 대표작으로는 그렇지, 서울 그렇지.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 예, 그 다음에 또 나온 책이 또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맞아, 맞아. 그 두 권을 예전에 박 부장님이 소개해 주셨어. 우리 네 채널에서. 예,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 나의 똑똑한 강아지 잠깐만. 그럼 처음에는 부장이고 그 다음에는 친구고 이번에는 강아지로 갔어? 네 나중에는 바퀴벌레가 나오나? 왜 점점 이렇게 존재가 하여튼 이분 소설 보셨죠? 재테크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특이한 음, 장르를 개척하신 분인데 그렇지. 본인이 일단 그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음, 젊은 투자자 그래서 음, 그래서 자기 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이런 걸 그렇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집 마련 인사이트, 음, 음, 갈아타기 음, 방법 이런 것들을 음, 소개하는 음, 자기 1인 유튜브 방송. 예, 근데 음. 다른 유튜브들하고는 또 조금 목적이 달라요. 보면은 어떤 점에서? 정말로 자기가 실전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음, 싶어서 그냥 하는 느낌? 되게 음, 순수한 목적이 좀 보이는 그런 유튜브고요. 음, 형식도 진짜 간촐해요. 음, 음. 그 유튜브 형식도 뭐 이렇게 뭔가 가, 음, 그러니까 기획 자체가 막 복잡하고 음, 그러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음, 집에서 음, 음. 집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딱 켜고 자기한테 들어온 질문들. 지금 뭐 어, 우리 지금 얼마가 생겨서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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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음, 마련하고 음, 싶은데 음, 우리 집이 음, 어딘데 강서구 음, 여기 요 아파트가 좋을까요? 아니면 강동구 저 아파트로 어, 가야 될까? 이런 사연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신 예, 분이다. 그런데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전작들도 보면은 음. 형식이 소설일 뿐이지 내용은 다 그거였지. 예, 부동산 부동산 사실은, 투자 지식을 갖다가 쉽게 그치. 전달하려는 수단으로 이 고 소설이라는 형식을 골랐다라고.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음, 소설도 쓰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음, 잘하는 거를 소설로 녹여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 되게 음, 평가절하하게 돼요. 이게 소설이라고 보면 평가절하할 수 있죠. 아무래도 그치, 평생 그치. 글을 써오면서 다양한 내용을 시도하는 주제를 시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업 소설가하고 음, 투자자가 그거를 전달하는 비이클로 이제 이 소설이라는 장르를 쓰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음, 음, 근데 그렇게 잣대를 갖다가 그렇게 동일하게 놓지 않고 본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소설을 쓰는 분이고
왜 읽어보셨을 사실은 때, 이미 예, 예. 예전에도 저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든지 그렇지, 왜 그렇지. 외국에는 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계발서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뭐 완전히 그렇게까지 소설까지는 아니지만 왜 미움받을 용기도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 약간 이야기의 형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좀 더 키우는 거지 뭐 읽기 그렇지. 예, 쉽게. 예, 난 예. 그거는 좋은 난 시도라고 좋은 생각해. 시도라고 봐요. 음, 예. 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전업 소설가들하고의 깊이와 완성도를 막 그러면 안 되지. 비교해서 막 그치. 정색하고 그치.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 예. 그러니까 마치, 하여튼, 그런 거지. 물론 그 판매 부수가 많다 보니까 전업 소설가들이 어. 좀 짜증 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 음, 어쨌든 근데 음, 이분 소설이 상당히 페이지 터너예요. 음. 재밌어. 예, 잠깐만. 어. 제목만 설명해 줘봐. 왜 강아지가 그 부동산 소설에 왜 아, 강아지가 나와? 이분이 또 애견인이에요, 애견인. 음, 이번 거는 재테크하고는 좀 멀어요. 이번 거 정말 음. 순수한 소설인데, 진짜? 애견 소설이라고 할까? 오, 그러니까, 재밌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거는 주제가 어, 투자가 아니네요. 그래요? 정말 순수한데, 순수하게 애견 소설이에요, 애견. 근데 그러니까, 어쩌면은 음, 음. 송희구 작가님의 이 그 오랜 책을 읽어온 독자들 중에서는 어라 어라? 부동산 얘기가 아니잖아. 어라? 할 어라 소설인데, 그럴 수도 있겠네. 목적성에는 부합하는, 그러니까, 음, 이 계란 동물이 얼마나 그 소중한 존재인가. 음, 그리고 그 송이구 음, 작가의 유튜브를 보면 강아지, 그 집 강아지가 꼭 등장을 합니다. 음, 화면이 이분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 이렇게 이렇게 딱 이분할을 그 기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음, 화면의 왼쪽에 이 사람이 음, 서서 얘기를 하고요. 음. 집에 보면 스튜디오가 없잖아요. 스튜디오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뒷벽이 깨끗한 흰 벽을 찾아서 위치를 잡은 것 같아요. 음, 집에도 보면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문 뒤나 음, 이런데. 음, 그런 데서 딱 자리를 잡고 유튜브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 켜거든요. 음, 그런데 나머지 오른쪽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거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사선으로 부엌 쪽으로 약간 멀찍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 강아지 패드가 음, 있고 거기 그 자기 집 음. 강아지가 그 왔다 갔다 해. 늘 자요 얘는. 보고 있으면 유튜브 하는 동안에 늘 자고 나이가 있는 것 같아. 좀 음, 자다가 음, 도중에 약간 일어나서 한번 쓱 음. 둘러봤다 또 자. 그래서 이 작가의 송 작가의 유튜브를 보면 항상 그 이 강아지를 보게 되죠. 한 10분 동안. 음, 그래, 음, 옆으로 좀 샜는데 음. 어쨌든 이번 소설은 그래서, 강아지의 모험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음, 강아지야. 약간의 강아지 판타지. 시점에서 어, 이야기가 전개되는구나. 그렇죠. 강아지의 시점에서 음, 어,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음, 그리고 이제 강아지가 일종의 로드무비인데 음, 주인들하고 이사를 가다가 음, 얘가 그 숨바꼭질 놀이를 좋아해요. 어디 음, 실제로 강아지들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디 숨는 거야. 음, 그러면 주인이 음,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짠 나타나고 이런 거 좋아해. 음, 그런데 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얘가 주인 음, 어딜 잘못 기어 들어갔는데 그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헤어져요. 음, 음, 그 자기 주인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음. 근데 정말 근데 똑똑해. 나는 지금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송희구 작가는, 나는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네, 송희구 작가는 부동산 재테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걸 쉽게 알리려고 소설이라는 형식을 차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썼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인데, 그 소설을 쓸 때 첫 시작을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 해줄 수 있는 소설 속 내용이 뭐가 있을까? 부동산을 소재로 해서 한번 소설 써보자.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설 어. 쓰는 걸 즐기시는 분이네. 지금은 부동산하고 상관없는 소설을 이제 나아갔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 건설회사인가?
아니요. 건설회사가 아니라 하여튼 무슨 회사를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음. 또 파이어 다니면서 하셨지. 틈틈이 이제 임장을 열심히 다니고 부동산 공부를 음. 해가지고 음. 그 일에 이제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뒀는데 음. 글쓰기를 꾸준히 했던 거예요. 짧은 글쓰기라도. 그렇구나. 예, 그러다가 그치. 음. 긴 글을 쓰게 되고 그게 호응을 받게 되어서 음. 소설가 겸 전업 부동산 투자자가 된 거죠. 그치. 그런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소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좋아하는 그렇지. 소재. 그러니까 그렇지. 아, 이게 중요하다. 네, 이 강아지의 여정과 이 강아지 시점을 따라가다 보면 음.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견인들의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강아지를 대하는 개를 대하는 고양이를 대하는 거는 키워보지 않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를 우리 집 뭐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뭐 성도 뭐 김씨 가족이면 김복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 가족처럼 여기잖아요. 왜 그렇겠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그리고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끝나고 나니까 나도 한 마리 키우고는 싶은데 이건 정말로 애를 키우는 것만큼 정성을 들일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키우면 또 안 되는 문제구나 이런 생각도 그치. 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영화도 멍뭉이란 영화 아세요? 멍뭉이?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그게 서만 봤어. 넷플릭스인가 어디 있었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에 팁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무료 영화 있잖아요. 유료 영화를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예. 뭐 KT 무슨 지니 TV 뭐 이런 데서 아마 나왔던가 해서 봤는데 딱 봐도 재밌어, 영화는? 이거 뭐 유료로 팔 만큼 히트친 영화는 아니겠구나 싶지만 그 영화도 역시 애견인들과 이런 애견동물 반려동물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시각을 하나 좀 넓혀주는 그래서 이 책하고 되게 연결돼서 재밌게 봤어요. 멍뭉이와 나의 똑똑한 강아지. 나는 사실 네.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박동무님 얘기하시다가 이 송 작가님이 그 전에도 이렇게 짧은 글을 많이 쓰다가 이제 소설의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나는 원래 이 책은 내가 다음 주에 소개하려고 아껴놨는데 일단 그래도 살짝만 맛배기라도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게 내가 이번 주에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가가지고 그 신강 코너에서 득템한 책이 있어요. 뭐냐면 스티븐 킹 마스터 클래스. 나는 사실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 스티븐 킹 90년대서부터 저는 스티븐 킹을 좋아했었고 왜 공포 소설수로 주로 쓰는 작가잖아요. 근데 이 스티븐 킹의 이 작가로서 살아온 50년 동안 발표한 모든 소설의 집필 과정과 비하인드를 담은 작품이에요. 대체 그거를 한 1000페이지에 담았나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페이지가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되게 일단 판본이 크고요. 네. 일단 보면 엄청 큰 책이에요. 엄청 큰 책이고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쇼생크 탈출 그것 뭐 캐리, 샤이닝, 미저리 우리 엄청 많이 아는 그 영화 원작을 쓴 작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나는 딱 여기서 어떤 대목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냐면 앞부분 읽다가 아직 나는 이제 앞부분 읽고 있는 중인데 너무 재밌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작품들이 막 나오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나오는데 스티븐 킹이 어렸을 때 12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살짜리 애가 자기가 어떻게 재밌게 본 어떤 영화를 가지고 그 영화를 패러디해서 조그만한 12쪽짜리 글을 쓴 거예요. 이거를 마침 친구 집 지하실에 인쇄기가 있었던 거야. 그 시절에. 난 놈이네. 1961년도야. 그래서 그 인쇄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근데 인쇄 비용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시절에 왜 인쇄기 하려면 막 그저 잉크도 막. 그런데 이 스티븐 킹이 딱 생각한 게 학교 친구들한테 이 소설을 친구들이 읽고 다 재밌다는데 이거를 인쇄를 해서 한 10부 정도 인쇄해서 팔면은 그러면
한 부당 10센트씩 매겨서 애들한테 팔면은 한 12부만 만약 자기가 팔면은 인쇄 비용하고 종이값을 다 이제 제하고도 남은 돈으로 영화를 또 한 편 보러 갈 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영화에서 보고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썼는데 또 스스로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3일 만에 70부를 판 거예요.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번 거지. 그렇잖아. 이 12살짜리 애가 네. 자기가 그때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리는 기쁨을 처음 맛봤다고. 문제가 생긴 게 나중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 귀에 이 얘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한테 받은 돈을 다 이렇게 돌려줘야만 했대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저거를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중에서 친구들이 다들 돈은 그냥 돌려받아도 되는데 혹시 이 소설은 내가 간직하면 안 되냐고 너무 재밌다고 막 애들이 그러는 걸 보고 효능감을 느낀 거죠. 내가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이걸 재밌게 보는구나. 저는 이 책 하여튼 스티븐 킹 마스터 클래스. 스티븐 킹을 좋아하시는 분은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실은 작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박동 부장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게 아이 하나 키우듯이 엄청나게 많은 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작가가 되는 과정,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인지를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다시 또 이렇게 겸허하게 배우고 있어요. 제가 이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네, 그거 지난번 말씀하셔서 제가 빌려놨거든요. 아직 읽진 않았는데 그거 읽고 나서 나하고 얘기하자. 그게 먼저 쓰신 책이고 마스터 클래스는 최근에 나온 책인가 보죠? 참고로 이 마스터 클래스의 저자는 다른 분이에요. 본인이 뭐냐면 아니에요? 스티븐 킹이 쓴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그 베브 빈센트라고 하는 약간 이분이 편집자예요. 출판사 편집자고 네. 스티븐 킹의 모든 작품을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좋아한 사람이야. 그래서 약간 스티븐 킹에게 헌정하는 그걸 했는데 다만 이분은 어떻게 썼냐면 자기 이야기로 쓴 게 아니라 스티븐 킹이 왜 그동안 하여튼 50년 가까이 작품 생활하면서 다양한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책을 쓸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책을 쓰고 난 후기는 이런 말이 올라왔고 근데 결국은 다 스티븐 킹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런 엔솔로지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혹시 그 책의 머리말에 그러니까 앞이나 뒤에 스티븐 킹이 뭐 이렇게 좀 덧붙인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허락은 맡으셨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여튼 근데 저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스티븐 킹의 시라든지 막 스티븐 킹의 어떤 그 중간중간 글들이 다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저거는 저작권은 다 그걸 해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다음 주에는 네. 스티븐 킹 특집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저 꼭 한 주 안에 다 읽어야 되네. 다음 주 되게 바쁜데. 아니야. 다 읽지 않아도 돼. 초반만 읽다가도 하고 스티븐 킹 특집은 나 혼자서도 나는 정말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는 떠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스티븐 킹을 조금 어떻게든 좀 발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김 작가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븐 킹의 세계에 대해서. 아까 그리고 이제 언급은 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익숙한 건축의 이유. 그치. 이 책은 내가 이 책을 왜 집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새 책이라서 집었던 것도 같고. 아니야. 우리 건물주가 되려는 우리 박동원 부장님의 그 열망이 계속 이제. 아니, 뭐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옆에 조그만 가방 들고 돈 거들어 다니 이거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뭐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전세 비싼데 이거 어디 사야 되나?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청약시장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넣어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니더만요. 뭐 그것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우리 동네 여기저기 파헤치는 데도 많아서 그러면 재건축을 뭐 이러다가 보니까 집을 좀 보게 됐는데 이거는 집과 도시에 대한 얘기예요. 부제가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했던 나를 위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책 구성이 재밌어요.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큰 걸로 끝나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에 현관, 그러니까 작은 부분 얘기부터 해요. 현관. 그러다가 장이 지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집, 그 다음에는 골목, 자기 동네 그렇게 가다가 이제 도시 전체까지로 확대가 되는데 부제의 또 한 권으로 떠나는 교양 건축 여행 뭐 이렇게 뭐 교양서처럼 돼 있는데 교양은 교양이죠. 쓰신 분이 재밌어요. 쓰신 분의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보림이라고 건축가인데 원래는 미술을 했던 미대를 다니다가 건축과로 전과를 해가지고 그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건축사무소를 좀 일을 하다가 그 부부 그리고 또 남편도 조경학과를 다니다가 전과를 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건축과에서. 야, 재밌다. 네, 그래서 두 부부가 졸업하고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애 둘 낳고 살다가 40대에 런던으로 유학을 갑니다. 심지어 또, 건축 유학을 가서 거기서 1년 공부하고 그쪽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또 일을 구해서 결국 런던에서 한 5년을 살고 국내로 복귀를 해서 쉽지 않은데 현재 다시 취업이. 서울을 바라보게 된 거죠. 요 포인트가 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 그러네. 이 사람들이 런던에 살면서 살면서 이제 런던과 서울의 다름을 느끼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보니 야, 이렇게 뭔가 다른데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측면은 우리가 좀 들여봤으면 좋겠다. 런던의 이런 측면, 왜 런던이 인간적이고 편안한 도시였는지 새삼 깨달으면서 왜 서울이 화려하고 멋있고 현대적이고 한데 모던하고 한데 이렇게 이전에는 런던 가기 전에는 몰랐던 불편함, 마음의 부대낌 이런 게 있는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쉽게 썼어요. 어려운 얘기, 건축학적인 얘기 이런 거 쓰지 않고 때로는 주부의 마음으로, 때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근데 굉장히 얘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큰 길, 넓은 길 좋다고 봤는데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런던에 그렇게 길은 좁고 건물은 오래됐고 그렇지만 그게 왜 휴먼 스케일로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 간의 교류가 있고 그거는 다 요런 배경이 있었구나. 심지어 우리나라는 현관문이 우리나라 현관문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아세요?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열리나? 바깥쪽으로 열리지. 쪽으로 열린다. 그러게. 안에서 나갈 때 현관문 밀고 나가잖아요. 서양에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으로 열리나?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와요. 왜 그런지. 왜 그래? 그리고 그게 시큐리티의 측면이나 또는 신발을 신고 사는 문화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겠다. 길에서부터 서양집은 길을 가다가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딱딱딱 밀고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고 우리는 아파트가 주로 아파트니까 밖에 문이 건물로 들어오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그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거 책을 보면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사파들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원래 미술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림 그 스케치들을 넣어놨는데 자기가 한 얘기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게 그린 스케치들도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부부 지금 부부가 건축사 사무실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조경학과 다니다가
이 건축가로 전과를 했어? 아, 근데 왠지 내가 아는 주택을 사람 지을 중에, 것 같아. 내가 알던 사람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찾아봤더니, 음, 걔였던 거야. 진짜로? 어, 잠깐만.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에나.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래도 그걸 하여튼 네. 박동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인연 있는 개인적으로 분이 그 아는 책의 친구, 글쎄, 저자의 인터넷 부분이었다니. 와, 찾아봤더니, 내 기억으로 그 친구가 머리가 길었거든요. 젊었을 때. 어, 어. 대학교 내가 한 2학년, 3학년 때 수업을 같이 들었을 거예요. 어, 그, 머리가 이렇게 보헤미안까지는 아닌데, 멋있게 음, 길고 굉장히 음, 세련되고 음. 도회적이고 그런 친구로 내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야, 나랑 재밌다. 동갑이죠. 그러니까 응, 사진에 머리가 없어졌더라고. 어, 어, 잔재만 약간 남아있더라고. 탈모?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 게 아니라 탈모가 왔다고? 탈모죠. 탈모인데, 이제 젊어서 그렇게 얼굴 긴 보니까 이제 알아보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 친구가, 어, 어, 책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건축가가 남편분도? 됐구나. 이야, 이 덕분에 부부가, 또 그렇게 근황을 예, 알게 됐네. 설계한 그런 집들도 보니까 집이나 음, 뭐 놀이터 뭐 이런 것 놀이터 안에 무슨 건축물 이렇게 공공 건축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우 예 안 그랬습니다. 줘봐. 이 책 음, 꼭 어, 찾아서 볼게요. 추천할 만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내 집, 알겠습니다. 나의 집, 동네 도시라는 느낌은 어디서 오나? 음, 어, 지적인 도시인을 위한 24가지 건축 도시 견문록. 너무 거창한 얘기가 써 있을 것 같은 부제들이지만, 음.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건축이란, 도시란, 이런 게 돼 있어야 돼. 이건 저자 공무원분들이 보면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전보림. 뭐니?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음, 특히 구청, 시청에서 이 도시계획 그 건축 허가 내주고 이런 공무원분들 있죠. 음, 그런 음. 부처에서 꼭 읽어야 될 것 같은 책이에요. 내가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하니까 네. 전보림, 이승환 두 분이 같이 쓴 맞아. 부부 건축가 생존기, 그래도 건축이라는 책이 뜹니다. 밀리의 서재는 이래서 좋아. 딱 그 그렇게 책은 좀 된 대화하다가, 책인가 보네. 이게 이 최신 책은 좀 책이에요. 된 책 같다. 부부가 각자 쓰기도 하고 따로 쓰기도 이 하고 책은 그래요. 2020년에 나온 책이야. 네.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왠지 부부 어, 건축가 생존기라고 하니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책도 있고요. 같이 쓴 책도 음, 있는데 음, 이거는 끝에 에필로그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뭐라고? 이분이 이 책 내용 가지고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이 책 나오기 전에 그 원고를 음, 가지고 도서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대요. 음? 근데 이 듣던 사람이 아니 그러면 런던은 다 좋고 서울은 다 그치. 후지다는 얘기입니까? 런던에 대해선 좋은 점만 늘어놓고 서울은 그에 비해 아쉬운 점만 줄줄이 나열하고 아차 어. 하시긴 하셨대요. 왜냐면 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되게 그런데 재밌는 게, 그런데 얘기해봐. 말해봐. 그런데 이제 런던에서 가져오고 싶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지. 예, 맞아. 예, 그런 거예요. 예. 어. 나는 왜 지금 중간에 내가 근데 그랬냐면, 이 네, 얘기가 너무 재밌는 게, 어제 내가 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섰는데, 그때 마침 외국인 이 부부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 외국인 부부가 이렇게 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내 어떤 그 지점에서 나하고 이제 신호를 같이 기다리는 거지. 나는 네. 자전거를 가지고 이렇게 횡단보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분이 나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야. You are brave 그러는 거예요. 오, 당신 참 용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전거를 타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강남 시내 한복판은 왜 사실은 차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자전거에 별로 그렇게 친절한 동네는 아니잖아, 강남이. 음, 그래서 이 친구가 나보고 You are brave.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얘가 I'm from San Francisco 그러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음, 얘기했어요. You don't ride bicycle in San Francisco? 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전거 안 타니까? 자기네 탄다는 거예요. 음, 음, 근데 그랬더니
자기네는 딱 separate lanes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다는 거지. 거기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막 위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막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실은 10년 전에 아버지 모시고 샌프란시스코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하필 잡았던 호텔 근처에 노숙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났다. 야, 너는 왜 이렇게 호텔을 험한 동네에다가 잡아가지고 노숙자가 많은 거냐. 근데 그게 실은 제가 잡은 호텔이 어디 옆이었냐면은, 샌프란시스코 되게 유명한 공공도서관이 유명해요. 그 공공도서관 옆에 내가 잡았거든. 근데 공공도서관은 사실 요즘은 노숙자들의 어떤 약간 그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지역이 노숙자가 들끓는 거야. 나는 도서관이 있는 되게 운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내가 근데 아버지한테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여기 노숙자가 많다는 거는 이 동네 치안이 좋고 안전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를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길에서 자려면은 그 동네가 위험한 동네면 길에서 잘 수가 있냐고. 안 되거든. 사실은 노숙자들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서울역이에요. 생각해봐요. 거기에는 그렇잖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리고 거기엔 다양한 어떤 공공 어떤 그 설비들이 있잖아. 네.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그 사람 웃으면서 왜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샌프란시스코를 보고, 여기는 왜 이렇게 거지가 많아라고 하지만, 나는 그거는 그 도시의 다른 일면이고, 당신은 서울에 와서, 여기는 자전거 이렇게 위험해서 차들 이렇게 쌩쌩다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다 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웃으면서 했거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막 나중에 그 사람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중요한 건 그거야. 지금 나 딱 듣고 박동빈의 말씀 듣고 떠오른 게 그거야. 우리가 그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여행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 우리의 도시를 자전거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파리나 런던에 가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거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 하여튼, 근데 그분 말씀 맞아요. 저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없는 거를 저기서 가져오면 우리는 더 좋은 도시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재밌습니다. 좋았어. 재밌어. 알았어. 벌써 7시야. 배고파. 나 원래 6시면 밥 먹는데. 다음 주 스티븐 킹 특집을 스티븐 킹 특집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 숙제를 해야겠군요. 아니야. 박 부장님. 네.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숙제면 안 해도 돼. 그러면 왜 과제 전혀 안 읽고 오고도 수업은 들어올 수 있잖아. 네. 내가 그냥 다 설명해 줄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유혹하는 글쓰기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보고 싶어서 한번 빌렸어요. 읽어보세요. 네. 반납하기 전에 봐야지. 알았어. 우린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